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가지고 버전별로 새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마인드맵 프로그램 정리해 놓은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16 버전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16 버전을 보면 함수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정리된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럼 새로 추가된 게 따로 없다라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2016 버전에 새로 추가된 함수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바로 버전 출시되어질 때 추가되어지진 않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함수들이 새로 추가되어져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똑같은 2016 버전인데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없는 함수들이 제공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MS가 아예 여기 있는 함수를 다시 빼버려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19 버전에 그 함수들을 다 넣어 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버전 출시되어질 때 함수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진 건 맞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2016 버전에 새로 추가된 함수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버전의 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얘부터 언급을 해야죠. 사실 2010 버전부터 인제 설치해서 쓸 수 있었던 파워 쿼리라고 하는 요 기능이 리본 메뉴 데이터 안에 추가가 되어져요. 실제로는 우리가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외부 다른 파일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었는데, 걔는 좀 기능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자, 그걸 파워 쿼리로 대체해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인제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파워 쿼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버전, 2016 버전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그 MS가 요 파워 쿼리에 거는 기대가 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인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이 표가 좀 잘못된 형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자꾸 인제 어떤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냐면 배열 수식, 복잡한 수식이죠. 배열 수식하고, 꼭 뭐 배열 수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통 인제 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긴 하니까. 그다음에 하나가 매크로예요. 이 두 가지가 엑셀에서는 대표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기술들 중에 하나거든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는 공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MS 입장에서는 '아니, 표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표를 바꿔서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원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쿼리라고 하는 기능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따로 두고, 쿼리는 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변경해서 보시거나 또는 간단한 요약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제 요런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 안에다가 넣어 놨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엑셀도 굳이 복잡한 거를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 표를 고쳐서 간단간단한 그 함수나 기능 가지고 업무를 해결을 해 봐라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제 설치해서 쓰라고 하니까 안 쓰는 거죠. 안 써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넣어 줄게." 이런 거죠. 자, 이게 인제 최초의 버전이 2016 버전이다. 자, 그리고 인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차트들이 추가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각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선 버전에서 2007 버전 뭐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0 버전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는 파워 쿼리, 파워 피벗 같은 별도의 추가 기능을 넣어 주고, 2013 버전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표를 연결해서 인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다 좋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요약되지고 분석되어지면 이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분들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안 되죠.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차트, 가장 시각화해서 많이 쓰는 차트들이
종류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못 써요. 차트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차트는 세로막대, 그다음에 꺾은 선형, 원형, 이거 말고 뭘 쓰세요? 이런 데이터를 아무리 요약을 잘하고 분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 도구라고 하는 거에서 요런 도구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로 필요해지기 시작했던 버전을 2016 버전이라고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차트들 중에 이런 차트들, 프리맵, 썬버스트, 폭포,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자, 3맵 차트도 3D 맵 차트도 처음 추가되어진 기능이 바로 요 새 차트죠. 그리고 이제 예측 시트라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요약을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것 같니? 이 미래 값들을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배우지 않은 분들은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엑셀에서 이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몇 가지 이제 분석 기법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리본 메뉴 데이터 탭에 예측 시트라고 추가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보시면 그냥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데이터는 어느 정도 요약이 돼지고 있을 거다.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잘 쉽게 쓸 수 있도록 리본 메뉴에 이런 탭들을 표시를 해 주고, 자, 그다음에 시각화 시켜낼 수 있는 또는 예측 시켜낼 수 있는 이쪽에 있는 기능들이 다 분석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든지 뭐 데이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엑셀이 그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건 꽤 오래전부터이긴 하지만 사실 차근차근 하나씩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기능들을 추가해 주긴 한 건데 사실 사용자는 더 늦죠. 더 늦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늦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인제 이런 버전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특색 같은 것들을 알고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건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6 버전에 추가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019 버전에는 뭐가 추가되어졌니를 한번 살펴보면 2016 버전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되어졌던 함수들이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보세요.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2019 버전에 가서야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 2007 버전에 추가되어진 것들 말고 좀 내려서 볼게요. 2007 버전에는 꽤 if 에러 함수나 뭐 count ifs, sum ifs 뭐 이런 함수들이 추가되어졌으니까 실무적으로 꽤 많이 쓰이는 함수들이 추가되어졌어요. 2010 버전에는 aggregate 함수 정도 추가되어진 거 말고 나머지 버전에서는 뭐 이렇게 유의미한 함수들이 추가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제 요 2019 버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6 버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업데이트해서 사라지도록 만들었으니까 2019 버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ifs,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 조건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추가되어졌고 스위치는 요 비슷한 함수예요, 이거랑. 자, 그다음에 인제 concate나 텍스트 조인,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열 같은 거 연결하려고 그럴 때 이런 구분 기호로 구분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여기서 새로 추가되어졌죠. 자, 그리고 인제 기존의 2007 버전에 추가되어진 함수들하고 궤를 같이 하는 max ifs, min ifs 같은 함수가 추가되어졌어요. 그래서 다중 조건의 최대값, 다중 조건의 최소값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추가되어져서 실무적으로 꽤 유용한 함수들이 추가되어진 버전이 여기가 맞죠.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이 함수가 가장 많이 쓰여요. 텍스트 조인 함수. 자, 이런 게 인제 2019 버전에 추가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차트에 몇 가지 차트가 더 추가되어졌는데 지도, 그러니까 맵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차트가 추가되어졌죠. 물론 조금 아쉬운 것들은 뭐냐면 지도 막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인제 도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 실적 같은 거 집계하고 나서 지도에 표시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한글을 인식하긴 하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좀 영어로 표기를 해 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쉽다. 아쉽다라고 하긴 하는데, 자 근데 지도 차트라고 하는 게 원래 2003 버전까지는 있었다가 2007 버전부터 제거되어졌었거든요. 그게 인제 다시 부활된 버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깔때기라고 하는 차트들이 새로 추가되어졌으니까 계속해서 인제 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제 보통 BI 쪽에서 많이 데이터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차트들이라 엑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능 같은 거 하나 그냥 설명을 해 드리면, 우리가 셀이나 범위 같은 거 이렇게 컨트롤 키 또는 쉬프트 키 눌러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 선택했을 때 취소가 안 되었었잖아요. 근데 요 버전부터는 취소가 되죠. 선택하고 있다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가 다시 선택하면 취소가 되지거든요. 이 최초의 버전이 2019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단 버전빨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하위 버전에선 잘 안 되던 게 아예 상위 버전에선 지원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2019 버전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최신 버전이죠. 연도 버전으로 치면 2021 버전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나타나져 있냐.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때, 자, 보세요. 보통 이제 버전의 차이를 보면 3년 주기죠. 네. 2년이죠. 굉장히 짧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버전이 2021년 가을쯤 출시되어졌거든요. 자, 그럼 보통 버전 네이밍 규칙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늘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했니? 예, 좀 더 이제 빠르게 지원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싶어서 네이밍 버전 규칙을 조금 더 짧게 잡아 놓은 거죠. 자, 이 버전은 기존에 인제 2019 버전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365에서만 제공되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가장 특징적인 게 요 버전은 함수 쪽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함수. 일단 얘는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되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잖아요. 또는 여러 범위에 있는 데이터들을 더하거나 뭐 합쳐서 값을 한 개 이제 반환해 주는, 보통 전통적으로 함수라고 그러면 이런 두 가지 동작을 하는 놈들이었는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써 가지고 이렇게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 같은 것들을 쓰는 것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MS가 인제 고민을 했던 것들이 뭐냐면, 야, 이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값을 하나만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셀이나 또는 범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연산된 결과를 값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 집합으로 되돌려 줄 필요가 생겨졌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인제 이렇게 여러 개의 값 집합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인제 뭐라고 하냐? 예, 얘들을 인제 우리가 동적 배열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었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일단 하위 버전하고 요 2021 버전, 그다음에 365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는 좀 많이 달라요. 함수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일단 값을 한 번에 여러 개 반환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추가되어지면서 배열을 활용한 수식들을 굉장히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도 해 주지만 연산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던 최초의 버전이다라는 거죠. 2021 버전. 물론 365 버전을 쓰던 분들은 요 이전부터 그걸 쓸 수 있었어요. 지원되기 시작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인제 함수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배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함수들이 나타나졌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유니크, 중복 데이터에서 고유한 값만 반환해 주는 함수죠. 물론 요것과 관련된 게 똑같은 게 2007 버전에 하나 추가되어진 게 있었죠.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함수로 풀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동적 배열을 활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필터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동 필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고급 필터, 작업 자동 필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동적 배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여러 개 되돌려 주는 함수라는 거죠. 물론 이런 함수를 못 쓰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버전이 낮은 경우에 보통 배열 수식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제가 쓰는 그 함수 패턴들을 보시면 인덱스 함수 안에 뭐 애그리게이트 함수 이런 거 써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식들을 꽤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가렸죠. 자, 이런 함수들을 쓰는 동작들을 하위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얘를 인제 필터 함수면 하나 가지고 인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인제 sort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얘들은 정렬해 주는 함수거든요. 정렬해 주는 함수다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값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 유니크든지 필터든지 이 값들이 그 원래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얘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로 바꿔서 돌려줄 수 있는 함수가 sort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vlookup 이런 함수들을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함수 xlookup 같은 함수들이 새로 추가되어졌죠. 자, 근데 뭐 이 함수는 특징적으로 이것만 생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보통 vlookup은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찾거든요. 근데 요 xlookup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입력된 순서에서 최신 데이터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vlookup보다 속도적으로도 더 빨라요. 자, 그리고 자잘하게 기능적으로 놓고 보면 꽤 많은 것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냥 크게 변화되어진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메모라고 하는 것들 탭에 이렇게 있으면 요 빨간색 표시 같은 거 있어서 우리가 메모 같은 것들을 요렇게 달아서 쓸 수 있었잖아요. 요 메뉴가 인제 노트라고 바뀌고요. 요 메모라고 하는 스레드 메모 같은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원드라이브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공유해서 쓸 수 있잖아요. 파일을 공유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메모를 인제 채팅창처럼 이렇게 남기면서 쓸 수 있는 그 스레드 메모 같은 것들을 새로 2021 버전부터 추가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인제 여기에 365 버전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 365 버전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또는 반기 단위로 또는 분기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필요하면 뭐 베타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 단위로까지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주 기능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효과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2021 버전으로도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 뭐 이해하실 수 있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만 보여 드리면서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에 좀 키워서 보여 드리는 게 좀 나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얘들을 이쪽에서 선택하려고 그럴 때 유효성 검사의 목록 같은 걸 이용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유효성 검사의 목록은 보통 여기에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을 요 범위로 인제 지정을 해 볼게요. 가나다라 확인. 그럼 여기에 인제 아래 화살표 단추 나타나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가나다라 중에 하나를 요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요. 가나 이렇게 가면 여기에 가나다라 이런 게 나타나진 게 인제 사라지고 가나가 나타나질 거잖아요. 자, 보세요. 가하고 나만 있죠? 중복이 빠진 거죠. 자, 이런 것들은 365 버전의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버전 사용자들은 이런 거 못 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상위 버전
특히 이제 365 버전 같은 것들을 쓰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좀 불편하게 했었던 작업들을 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버전을 쓰는 게 가장 좋냐?"라고 얘기하면 아니 무조건 365 예요. 무조건 365를 쓰셔야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면 무조건 365를 쓰시는 걸 권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들 중에 가장 상위 버전을 쓰시는 걸 권해 드려요,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인제 여러분들 회사들도 버전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쓰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회사의 관리 파트 쪽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시면 버전을 요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버전을 여러 개 구입을 해 놓고 보통 인제 뭐 한 2010 버전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요구를 하면 뭐 2019 버전을 설치해 준다든지 2021 버전을 설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우리 회사는 2010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면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문의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맞긴 하는데, 그러면 인제 기능적으로도 제약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제대로 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버전별로 인제 쭉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다른 버전들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음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